유시민 작가가 그걸 가지고 뭐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억울하신 게 많았을 것 같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오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정조사하고 구속 취소를 계속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당 지휘부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당 지휘부를 움직이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럼 이것 여쭤보고 가죠. 아니 이건 꼭 좀 한번 해명의 기회를 예. 드리고 싶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맞다. 그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직접 이제 당에 제안하시고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걸 가지고 뭐 미친 짓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좀 미친 의원 취급을 좀 몇 개월 동안 받으셨는데 단 한마디도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어떤 뭐 좀 비판을 안 하시더라고요. 좀 되게 억울하신 게 많았을 것 같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오늘 한 번쯤 유시민 작가가 우리 민주주의에서 뭐 존중받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였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검찰 독재를 다 같이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 독재의 검찰 독재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이 낳은 그 조작 기소 이걸 당연히 조작 기소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ABC죠, ABC. 논리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관계. 예, 근데 제도 개혁을 하면서 벌어진 조작 기소의 이 결과물은 나몰라라 한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이 끝까지 책임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그래서 이 조작 기소 문제는 저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소명 의식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럼 나라도 이걸 해야지 하는 생각에 제가 진상조사 특위 부위원장도 하면서 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정조사하고 구속 취소를 계속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당 지휘부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당 지휘부를 움직이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밀어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자 이제 친전도 보내고 의원 전원한테 친전 보내고 전원한테 문자 보내고 친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해서 모인 게 105명이 모인 거예요. 105명을 모여가지고 미니까 그때 지도부가 움직여서 드디어 국정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냐? 우리만 이것을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럼요. 예,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저런 나쁜 짓을 했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어요. 근데 105명을 딱 모아놓으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작가는 이것을 뭐 개파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른바 친명이 아닌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개파 활동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회식도 안 하셨어요? 회식도 한 적이 없어요. 공소취소 이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모임의 힘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된 겁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윤석열이가 남욱을 어떻게 윤석열의 경찰검찰이 압박을 했고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김성태의 그 경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횡령 배임 사건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것도 진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정조사가 없었으면 지금도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 성과가 만들어진 것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게 그 의원 모임의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표현을 만약 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유력 대선 주자란 이유만으로 난도질을 당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아무런 실효적인 대책도 안 내놓고 있다는 건 미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냥 의원 개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당직이 있는 게 아닌데도. 초선 이건태가 무슨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초선. 개판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군 뭐 이런 의병처럼 나선 건데 그럼 미친 건 누가 미친 거냐면 당 지도부가 미쳤죠. 대통령을 지켜주지 않으면 대통령을 찍은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거기 있는데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난도질하는 건 아니다인데 했어 외면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면서 이 전 과정을 또 저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정권
초반에 당이 알아서 이 문제를 출범 직후에 해결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란 극복 과정의 하나 그렇습니다. 테마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아예 안 한 거예요. 예. 자, 최근에 김보미 그 의원이죠. 군 의원. 지역구 네, 전 의원. 네. 네. 네, 전 지역구 그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왜 지역에서 유령 당원 막 이렇게 가지고 장난친 당직자들에 대해서 징계했대. 그러면 그 유령 당원들도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과론에 따라서. 근데 그 유령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 선거를 했다는 거야. 마찬가지잖아요. 그 잘못된 기소였으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원인 무효 선언하고 피해 복구를 해줘야지.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뒤늦게 이제 우리 이건태 의원께서 나서신 건데 사실 저는 지켜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김민석 의원, 뭐 강덕구, 이현주 의원들을 흔들었던 게 이제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민주진영의 최대 스피커인데 거기서도 마치 유시민 의원 등의 힘을 실어준 게 사실 뉴스공장이었어요. 뭐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때 당시에 뉴스공장에서 이 어렵사리 이건태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만든 이 공치모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공치모를 불편해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 쓰고 여론몰이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그냥 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공치모에 대해서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사가 밝혀지면 순리와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공소취소 모임의 취지에 대통령께서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제가 그 대통령께서 그 조폭과 유착됐다는 그걸 퍼뜨린 SBS. 예, 그 장모 변호사, 네네. 예, 거기를 제가 이제 공소 기소 명령을 받아냈거든요. 제가 그 글을 썼더니 제 그 글을 X에서 인정했죠. 픽을 해가지고 저를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의 이 과정을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과정이었으면 대통령님께서 픽을 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 이게 대통령님의 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정의를 실현한 일이라니까. 민주주의 훼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 독재에 다 같이 반대한다면서 왜 편면적으로만 그 검찰 독재에 를 일소하는데 편면적으로만 발언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도 개혁도 외친다면 이 결과물도 없애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죠. 사실 더구나 이게 이재명 형이라고 하는 정치인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잘못 기소된 또 많은 사법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재영 기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방금도 말씀드린 내란 극복 검찰 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돼야 될 그런 일인데 이걸 가지고 애쓰시다가 또 이런저런 또 못 들을 정말 좀 유시민 작가의 그러니까요. 또 그런 좋지 않은 말씀 그리고 듣고 이건태 의원이 네. 고마운 게 오랫동안 검찰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친정을 야단치고 친정을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쉽지 않아요. 애지간한 사람 잘 안 해요 이거. 그럼요. 왜냐면 친정 오래 가거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조인으로서 양심, 뭐 정치인으로서 양심, 그다음에 옆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상태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난도질 당하는 상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86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못하는 걸 해준 거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정한 자기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운동권이라고 서로 욕 안 하는 거 많잖아요. 감싸고. 근데 검사 출신이 그렇게 움직여줘요. 고맙죠.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105명이 합류한 거가 그런 것일 거예요. 이건태 의원이 앞장섰기 때문에 따라온 건데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미친 짓이라 나 진짜. 여하튼 지켜보는 입장에서 화가 나네, 상당히 화가 좀 나요.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조까지 했으면 사실 이제 특검이라든가 후속 절차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4월 30일 날 특검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네. 제가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원내 지도부 이름으로 특검법을 제출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5월 초면 이게 다 통과되고 특검이 5월 중에 발동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도 그렇으니까 원내 지도부 이름을 낸 거죠. 그리고 특검법을 제가 제출하기 전에 정청래 대표께도 보고를 다 했어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영남 쪽에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공소 취소 이걸 가지고 선거 쟁점화하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지도부의 보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도부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면 선거 후에 처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따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총을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설명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아직까지요. 네. 그리고 언론에 나가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 혹시 또 영남 쪽의 선거에 지장을 줄까 봐서 그런 답답한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셨겠구나. 근데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선거도 끝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마땅히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정쟁을 계속 걸어오긴 하겠지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게 당당하고 정당한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힘있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저는 정말 싫은데 정치인이 의리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 말로는 뭐 이재명을 지키겠다 의리를 지킨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정청래 전 대표가 얘기하면서 지금 지선 끝나고 나서 전혀 이게 진도를 못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특검은 가장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임시직 공직자죠. 그러니까 특검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공세예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된다는 건 불법이 인정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인정되면 조작 기소한 검사들이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조작 기소를 확인했으면 조작 기소가 된 그 현상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때 특검이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특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특검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좀 앞으로 누군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회 지금 출마를 발표하셨나요? 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네. 막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군요. 이건태로 최고위원으로 계속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네네. 한 말씀만 더 네네. 하죠. 윤석열이 검찰 독재를 했다는 게 5월 1일 날 그 공선법 파기환송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죄를 주장했던 두 분의 대법관이 판결문에 이런 취지의 판결을 썼어요.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에서 정치적 기소를 하고 법원이 확장 판결에 의해서 검찰 손을 들어주면 민주주의는 훼손이 되고 사법부는 정치화된다. 이게 이 거의 동일한 문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예.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시스템을 딱 법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검사들이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함부로 기소하고 법원이 검사 손 들어주면 완벽한 독재 시스템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검사 독재라고 하는 우리 현상적인 정치 현상을 사법부도 예. 정확하게 판결로 그렇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불법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정의로운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최고위원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차별적으로 좀 어필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뭐 보안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 일 제가 일단- 한마디만 일단 보태면요. 맡게 되실 것 같고 정청래 후보와 달리 네.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옆을 지킨 사람, 여태까지 미친 어쩌고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지켰던 사람, 따라서 앞으로도 지킬 사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이건태. 네, 좋습니다. 저는 네. 기자로서 그런 판단은 들어요. 그 최고위원회에
위원 중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이 한 명 있는 것과 맞아.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자로서 뭘 체감했냐면 한준호 의원이 그 조작 기소 그 TF 단장이었잖아요. 예.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빠지면서 급격하게 힘이 빠졌어. 이 조작 기소 사건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 논평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사를 쓰면서 제보를 민주당 지도부에 하잖아요. 이건 좀 뭐 좀 쟁점을 좀 보셔야 된다. 귀 기울이는 의원들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 대통령님 사건, 대장동 사건부터 포함해서 이 조작 검찰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온 오랫동안 집요하게 파왔던 의원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저는 기자로서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최고위원회에 위원 딱 한 명 정도는 정말 대통령님 사건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있고 없고의 전 차이가 굉장히 크다. 두 분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달고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고위원회가 이제 열렸어요. 당 대표가 누가 있고 거기에 최민희 의원이 앉아 있는 상태와 이건태 의원이 앉아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확 나올 겁니다. 정신이 확 듭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태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역할, 필요성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전대의 시대 정신은 완벽한 원팀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맞는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대장동 사건 변호인, 법사위원, 법률 대변인, 조작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공소취소 의원 모임, 국정조사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채워진 이 조작 기소를 풀어내는데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한 번도 다른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후보다. 두 번째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유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애국제 제가 우리 민주당이 제일 처음 내서 통과됐고요. 사개특위 간사로서 대법관 증언하는 법 제가 주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법사위도 하나 걸려 있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그거 제가 다 초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력으로 그 결과물로서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런 막 공격성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좁고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군 상승기에 많은 기회가 지금 우리 손에 들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선도국가로 가는 문을 지금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 4년 내에 잘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3위 국가는 될 수 있어요. 와. 이 정도 나라가 되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민족 사이에 처음 맞는 선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점이 그 시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내 탄압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나 흔들면서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온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족사를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원팀이 돼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유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현실적인 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네. 이건태 의원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 검찰 개혁과 정의를 위해서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이 된 것 같고 완벽한 원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국회의원 특히 최고위가 정말 피곤해지겠다는 생각을 제가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 지금 보면은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초긴장이거든. 정말 두려워해요 국무위원들이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 생중계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김민석 당 대표가 광고를 되면 빠르게 한대요. 그렇죠. 심지어. 뒷받침이 아니라 앞장서서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체력적으로 그 스트레스 감당할 아니 준비가 체력보다 돼 있으신지. 중요한 게 지금 이건태 의원 말씀하신 두 글자가 핵심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그런
엄청난 사실 일의 부하가 예상이 되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저는 22년 9월 달부터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을 맡으면서 이 시간까지 거의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정치 검찰하고 법정에서 거의 사성결단하다시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경을 극복해 왔고 저는 그때마다 다 성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사실은 사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 후보가 앞으로 대표가 되면 나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듯이 당을 운영하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청와대와 경쟁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김민석 후보께서 대표가 되시고 저도 김민석 대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최고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뭐 12,000분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시청자분들께서 저도 한 표 드립니다. 너무 기대가 되나요? 미순감님, 영님, 이건태 의원님 응원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정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일정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고발뉴스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너무나 반갑고 우리 이건태 의원님 앞으로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고발뉴스 시청자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고발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발뉴스의 아주 강력한 시청자입니다. 꼭 고발뉴스를 보면서 스크린하고 정리하고 제 생각도 가다듬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의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을 재정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도 재창출되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수.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신데 요거 대통령께서도 어제 하셨으니까 자 이건태 의원 그냥 최고위원은 안 됩니다. 수석 최고. 수석 최고로 나는 지지한다 하는 분들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이건태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네.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우리 이건태 의원님 지금 자리 뜨고 계신데요.